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요, 1,000조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. 오늘 그 현실을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두는 말이 있대요. 바로 이겁니다. 찌양도 망하는 세상. 이 말이 뭐냐면, 아니 그 찌양도 망하는 판에 우리가 버티는 게 용하다. 이런 얘기인 거죠. 이 한 문장에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그 절망감이 정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찌양 다들 아시죠? 구독자가 무려 1,200만 명. 말 그대로 넘사벽 슈퍼스타 유튜버잖아요. 근데 이분이 정말 야심차게 열었던 식당 2곳이 전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. 이걸 본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어땠을까요? 이제 진짜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런 충격과 공포를 느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명의 실패,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우리 경제 전체에 지금 뭔가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문제의 핵심, 바로 이 숫자입니다. 자, 보세요. 1,069조 6천억 원. 이게 뭐냐면요.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빚의 총액입니다. 거의 1,070조 원이죠. 와, 진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돈 많다 하고 끝날 게 아닌 게 통계를 처음 쓰기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라는 거예요. 이게 더 무서운 거죠. 심지어 딱 3개월 만에요. 2조 원이 또 늘었어요. 빚이 불어나는 속도에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 17천조 원짜리 문제, 대체 그 속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? 빚의 내용을 뜯어보니까요. 한 70% 가까이는 가게 운영하려고 빌린 사업자 대출이고요. 나머지 30% 정도는 생활비 같은 걸 위한 가계 대출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개인의 삶까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다는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그냥 이 70조라는 엄청난 숫자만 보고 있으면 진짜 위기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. 데이터를 한꺼풀 더 벗게 보면요. 훨씬 더 심각하고 좀 위험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부채의 양극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위기가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가장 약한 고리,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분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죠.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. 진짜 놀랍지 않나요? 돈을 좀 버는, 그러니까 중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빚을 1.9조 원이나 갚았어요.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자영업자들은요, 오히려 빚이 3.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. 와, 잘 버는 사람은 빚을 줄여나가는데 못 버는 사람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잔인한 현실이 숫자로 딱 보이는 겁니다. 자,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제때 못 갚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. 우리가 이걸 연체율이라고 부르잖아요. 근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무려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정말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적신호인 거죠. 위험 신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또 있어요. 첫째, 금융기관 3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려서 돌려막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무려 173만 명이고요. 둘째, 은퇴했거나 소득이 확 줄어든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빚의 36%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문턱을 못 넘어서 더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 제2금융권 대출에 기댄 저소득층의 빚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. 정말 곳곳이 지뢰밭인 셈입니다.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오니까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 없겠죠? 이 시한폭탄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구명주를 던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적인 대책 중 하나가 바로 배드뱅크라는 겁니다. 배드뱅크? 용어가 좀 낯설죠?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금융기관들이 가진 나쁜 빚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돈은 떼이겠다 싶은 위험한 빚들을 나라에서 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빚진 사람들의 형편에 맞게 빚을 다시 조정해주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특별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정부가 만든 새 도약기금이라는 게 바로 이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. 은행이 이 빚은 도저히 못 받겠다 싶은 걸 기금에 팔아요. 그럼 기금이 그 빚을 사서 채무자의 부담을 확 낮춰주는 거죠. 말 그대로 파산 직전에 몰린 자영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. 이런 노력은 중앙정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가 사는 동네, 지자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어요. 예를 들어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
당장 생활이 막막한 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빌려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식으로 지역 차원에서 좀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과연 이런 노력들로 이 1070조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가 우리 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? 이건 그냥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우리나라의 중앙은행, 바로 한국은행이 직접 내린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. 지금 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그냥 몇몇 개인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뇌관 아시죠? 폭탄의 기폭장치요. 그만큼 위험하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.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던지고 있는 이 구명줄들, 과연 이게 1070조 원짜리 시한폭탄의 초침이 째깍째깍 다 돌아가기 전에 그 뇌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?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우리 경제의 미래,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.